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에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의 현물과 선물 매도세가 약 3조 원대 투매가 쏟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약 2조 원대 좀 순매수하면서 그 물량을 받아갔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누가 위너가 될 수 있을지 오늘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검은 금요일인가 싶을 예. 정도로 좀 급락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달은 좀 전강 후 약으로 마무리가 좀 아쉬운 예. 달이다 싶은데 부부장님께서는 2월 증시 좀 어떻게 평가하시고 3월 달에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거라 전망하십니까? 일단 1월 달에 코스피가 4.9% 오르면서 모처럼 그 상승을 했었고요. 2월 달에도 월 중에는 6% 이상 그 월간 상승률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월 후반에 특히 2월 마지막 거래일 날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월 전체적으로는 1% 미만의 약간 그 강보합 수준으로 일단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월 후반에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 시작한 부분,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불안이랑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이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그 빅테크 주식들의 어떤 부진과 관련해서,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당분간은 이런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3월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를 강행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중국에 대해서도 2월 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다시 3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를 또 이제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월 2일부터 예정이 돼 있는 상호 관세도 그대로 강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압박 요인으로 계속 작동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관세 레벨을 좀 보게 되면 25%라는 숫자가 반복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의 어떤 관세 부과가 상한선이 25%로 거의 통일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의 출발점이 제시가 된 수준, 따라서 관세가 어디까지 높아질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관세하고 관련된 불확실성이 3월 중에는 단계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관련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지만 다음 주 3월 5일 날 예정된 중국 전인대 개막은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는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상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폭탄을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패가 다 까질 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의 쇼크는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인대 효과가 오늘장 좀 테마 안에서도 그래도 조금 발현이 됐는데 예. 다음 주 우리 시장에 좀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강하게 잡히긴 했지만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40거래일 연속 우리 시장을 매수하면서 좀 받쳐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좀 2월 평균 거래 대금도 꾸준히 좀 늘고 있는 편인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들어와 주지 않고 있어요. 금리 인하도 했는데 좀 언제쯤 들어올까요? 외국인은 지난해 8월 이후에 7개월째 지금 순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 달에는 뭐 순매도 규모가 좀 월간으로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9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2월 달에 지금 오늘까지 마이너스 3조 원 이상으로 순매도 규모가 다시 이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대폭적인 순매도가 나온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대로 연기금은 지금 7개월 연속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1월 달에 한 연기금이 1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2월에도 지금 한 1조 6천억 원대의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아무래도 2월 달에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월 후반에 너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연기금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급 구조는 좀 악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2월 달에 순매도를 많이 한 코스피 업종은 조선, 자동차, 운송, 그다음에 2차 전지, 테마 쪽에서는 이런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주목할 부분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7개월 만에 2월 달에 월간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물론 또 순매도가 좀 일별로는 나오긴 했지만 월간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해서 7월 순매수가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을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다른 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좀 진정이 되고
반도체에 대한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외국인 동향도 순매수 쪽으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게 뭐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순매도 규모가 축소되는 단계를 거쳐서 어느 정도는 순매수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좀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기적으로는 아무래도 3, 4월을 거치면서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다가오는 시점에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을 빨리 기다려야겠네요. 네. 근데 요즘 기술주들의 좀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을 뉴욕 증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를 좀 최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중국 증시의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증시로 또 투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데, 투심 이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와 그리고 미국 증시 조정권에 진입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미국 시장 부진은 아무래도 최근 2년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가격 부담이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물가 문제 그리고 관세가 물가에 다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감, 그리고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어떤 부담감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차익 매물을 좀 늘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빅테크 주식들이 향후 예상되는 매출 성장 둔화나 마진 축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늘어나는 과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흐름은 아무래도 1분기 또는 좀 길어지면 상반기 중에는 지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다른 나라, 다른 국가별로는 미국 외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어떤 완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이 좀 더해지고 있고, ECB는 좀 금리 인하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정된 3월달 ECB에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가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하고 좀 반대적으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는 부분이 최근 올해 들어서 유럽 시장,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의 강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역시 금리 인하는 다소 좀 조금 서두르고 있지는 않지만 재정적인 측면에서 경기 뒷받침을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요인이 중국 시장 강세를 좀 이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시장도 동일한 범주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정부의 추경도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집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은 코스피를 조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올해 특히 상반기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슬로우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장들, 특히 한국 시장 역시 그동안의 어떤 상대적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수익률 회복 과정이 상반기 중에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연초 그래도 좋았던 증시가 유럽 증시, 중국 증시, 우리 증시였는데 다 공통점이 내부 부양책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점이 좀 예, 눈에 예. 띄고 있는데요. 최근 또 미국 증시의 골이 깊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게 10년물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경기 불황을 보여주는 시그널로 꼽히고 있기에 투자자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10년물 금리가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23%까지 좀 내려오면서 3개월물 금리는 정책 금리와 거의 연동이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던 관계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3개월물이랑 10년물이랑 장단기 금리차가 좀 역전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했고요. 물론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금리는 아직까지 역전이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수익률 커브에 역전됐다라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아무래도 10년물 금리가 좀 많이 내려온 부분은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2월 미국의 서비스 PMI가 50 밑으로 일단 발표가 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동을 했고요. 월마트의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도 다소 좀 낮게 발표된 점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동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상당히 견고했던 미국 경제가 갑자기 급격히 이제 둔화된다라고 보는 것은 다소 좀
성급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가 추세적으로 4% 밑으로 계속 움직이기는 조금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다음 주에 그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나 서비스업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표 결과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이후에 발표가 되게 될 다음 주 주말에 미국 고용지표 이 부분도 금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잡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솔루션 박석현 부부장과 함께 국내 증시 전략 세워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